지금 이제 남은 거를 끝까지 다 할 거예요. 다 하면 거의 1시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아파트형 공장 두 번째 거 볼게요. 여기는요, 안양 평촌 가는 쪽에 대로변 가까이 있는 공장이에요. 수원에서 의왕으로 넘어갔어요. 아시죠? 수원에서 지지대곡에 넘어서 수원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의왕에서 이렇게 지하도 있는 여기 호계 사거리, 여기 평촌이죠? 평촌이에요. 여기 있어요. 옛날 길이죠. 예. 지하철이 인덕원 동탄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죠. 아마 여기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이 어디 생길 거예요. 여긴가? 자, 어쨌든 여기고, 여기는 공장들 많습니다. 유한 킴벌리 있고요. 공업지역이죠. 이 아파트형 공장은 제가 잘 압니다. 요전에 낙찰된 게 있었거든요. 이전에 경매된 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어요. 요거를 우리 학생들이 낙찰 받은 거예요. 16년에.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어요. 우리 학원 아파트형 공장 많이 갖고 있어요. 요때 요게 5개예요. 그죠? 205호에 4개니까 5개인데, 요때 우리 회원을 내세워서 5명이 공동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아파트형 공장을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요때 5개니까 얼마에 낙찰 받았나요? 대략 2억 6천. 그죠? 5개니까 2억 6천 이렇게 받았는데, 보시면 이 낙찰가가 좀 올라갔죠. 면적이 약간 다르긴 하네. 이렇게 2억 8천, 3억 이렇게 낙찰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2억 8천, 3억. 근데 여기 한번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저렴한데 이게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는 아까처럼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보니까 150 나와요. 150이면 150에 250을 곱하면 한 3억 7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이렇게 곱하기 250 하는 게 가격하고 일치하지는 않는데, 가격 대비해서 그러면 월세가 많이 나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자, 요거를 낙찰을 받는다라고 보고 수익성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수익성이 좀 높게 나올 거예요. 얼마에 낙찰 받을까요? 2억 8천? 8천 정도에 낙찰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뒷돈 도로 갈게 그냥 한 2천? 요건 추산이에요. 현장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비는 딱 나오는데 5% 1,400 정도 나오는데, 등기비 외에는 뭐 관리비, 연차 관리비가 있거나 뭐 이런 명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는 어쨌든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답이 나오죠. 3억. 대출을 80% 받으면 90% 받아버릴까요? 90% 해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수익률이 무지 높아질 텐데, 98에 72, 928, 2억 5천 2백, 그죠? 이자는 한 50만원, 150, 1500, 그죠? 이렇게. 됐죠?
3억인데 1억 6천, 2억 6,700이니까 그럼 이게 대출만 많이 받으면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가공할 수치가 나와요. 1200이니까 1년에 수익률 한 30%. 그죠? 30% 이상 나와요. 예. 큰일 났네.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게 수익률 계산하는 게 숫자 노름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정말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이율이 무지 저렴하잖아요. 이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대출 많이 받는 게 여러분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그죠? 물론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위치가. 예. 물론 이거 80% 하면 수익률이 낮아질 거예요. 뭐 한 20%는. 어쨌든 수익률이 낮지가 않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저는 매달 월세를 지금 받고 있어요. 예. 아직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울에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나옵니다. 서울이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은 이쪽 지금 얘기한 앞에 그 광명 테크노나 여기 군포의 의왕 여기 그거나 일반 산업단지예요. 아파트형 공장이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국가 산업단지가 있어요. 서울 쪽은 국가 산업단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아니고 영등포도 아닌데 가산 디지털 단지나 이런 쪽은 다 국가 산단이에요. 구로구 쪽, 옛날 구로공단이죠. 그걸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 산업단지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군포. 그 다음에 그 앞에 광명도 마찬가지인데 이 굿옵션을 보면 항상 이 아래쪽에 토지 이용 계획이 나와요. 이거 눌러보면 일반 산업단지인지 국가산업단지인지 지방산업단지인지 그런 게 나와요. 여기 특히 여기요. 요 중간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요 중간에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일반 산업단지예요. 그런 단어가 없죠. 예, 그래서 그냥 누구나 살 수 있고 임대 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눌러볼게요. 자, 요게 이렇게 물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토지 이용 계획을 이렇게 눌러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여기 잘 찾아보시면 국가산단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간혹은 지방산단도 있어요. 지방산단은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는 지방산단이에요. 성남에 아파트 공장이 많아요. 그건 다 지방산단이에요. 그 다음에 수원의 고색공단이 지방산단이에요. 수원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일반 산업단지예요. 그래서 관계가 없고 의왕 군포도 다 일반 산업단지예요. 그러니까 낙찰받고 뭘 하든지 상관없는데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에 들어가면 이 국가에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조 또는 그와 관련된 업종.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사업자라야만 이 물건을 소유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방산단, 국가산단은 원칙적으로 임대 목적으로 안 되는데 원칙은 원칙이고 변칙으로도 많이 해요.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 규제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이 크다면 해도 되겠죠. 예. 간이 콩알만 하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나한테 와서 자꾸 그래요. 해도 되냐고. 예. 그래서 잡혀가는 사람 없고, 잡혀가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되면 위반했으니까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어떤 벌금이 나오고 잡혀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이게 국가산단인데 가서 중개업자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 낙찰받아도 돼요? 임대 줘도 돼요? 물어보고, 그럼 다른 방법이 있대던데 그게 뭐예요? 물어보고,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시라고. 아셨죠? 월세가 160이 나와요. 그러면 160 곱하기 250 하면 4억 5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하다라고 봐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이 여기도 많은 그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기 때문에 역세권이 좋아요. 역세권이죠. 네, 역세권이 좋습니다. 근데 아파트형이 다요.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이렇게 크게 해보면 경매 나온 것들 여기 많다고 나와요. 이게 다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하나 만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업을 안 해도 하나 만들어 놓고 하겠다고 사업하겠다라고 하고 낙찰 받고 사업할 상황이 안 돼서 임대 준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물건 괜찮다라고 봅니다. 잠깐 이걸 하나 비교를 해볼게요. 요게 지금 더 루벤스밸리잖아요. 114평방 4억 2천. 근데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이에요. 앞에 보여드린 게 4억 2천이었는데 이건 5억 3천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죠. 아, 이거 5억 3천짜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3억 4,400이고 앞에 봤던 거는 한 번 유찰됐는데 3억 4,200이에요. 금액이 같아요. 어떤 거 들어가야 될까? 저는 이게 경쟁자가 많지 않을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어. 자,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상가를 하나 얘기할 텐데 이 상가는 참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제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진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좀 내용이 약간 찝찝한 게 있어서 그런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보여드릴게요. 강남이에요. 어쨌든 강남 1층이에요. 상가는 1층이 좋죠. 1층 대로예요. 4차선 도로 대로변에 12평이라고 해야 되겠죠. 실평수 12평. 감정가가 좀 세요. 7억 4천인데 세 번 돼서 반값이에요. 이번엔 낙찰되겠죠. 이때부터 저는 입찰하시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가를 그림을 보면 좀 비어져 있어요. 여기도 다 여기만 빼고 다섯 칸이 다 비어져 있어요. 여기도 몇 개 비어져 있고 여기도 몇 개 비어져 있고 여기도 비어져 있고 여기 1층이 4칸이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2칸이 경매 나온 거예요. 지하도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하도 경매가 지금 나왔고 1층 2칸 나왔는데 그 옆에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2층은 2달 전에 낙찰이 됐어요. 우리 학원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리고 4층에 최근에 병원이 들어왔어요. 여기 2층도 곧 들어올 거라고 봐요. 계속 세입자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강남에 이렇게 이게 전부 100평이거든요. 실평수가 이렇게 큰 상가가 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게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비어져 있나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이 분양할 때 잘못했다라고 봐요. 너무 고가 분양 했다라고 보고, 여기 상가들이 좀 있거든요. 요게 먼저 분양했고요. 나중에 했는데 여기는 좀 임대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약간 비어져 있는 데가 몇 개 있어요. 여기는 많이 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뭔가가 들어오고요. 뭐가 들어와요. 그리고 요 주변의 상권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왕래하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아파트는 뭐 다 이쪽으로 지나다니겠죠. 여기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는 도서관, 기숙사 이런 게 또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권이 안 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고급 단독주택지인데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 쪽이에요. 이쪽으로 가버리겠죠. 여기는 이제 큰 수서 쪽이에요. 여기가 수서역이에요. 계속 발전하겠죠. 그리고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계획이 있어요. 요건 아직 조금 먼 장래인데 요게 들어오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단점이 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업종의 제한을 좀 받아요. 학교 가까이에 왜 술집 하면 안 되잖아요. 식당은 괜찮지만 이제 그런 업종의 제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물건이에요. 자, 어쨌든 이거를 이제 낙찰을 받았고 곧 들어올 거라고 보고, 지금 경매에 나온 게 맨 끝에 한 칸, 두 칸이요. 1번, 2번이요. 1번, 2번. 그 다음에 뭐 위에 비어 있는 거는 지금 병원 들어온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요 근래 지금 이제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상가들을 새로 뭔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병원들 하는 게, 병원이 들어오면 딱 좋아요. 병원 수요가 좀 있는데 병원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시기적으로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를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테이크아웃 뭐 커피도 있겠고, 여기 빵집은 잘 돼요. 안경점 있고 미장원 있고 뒤에 카페 있고 이런데 치킨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여기는 한 칸에 20평이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160으로 책정했어요. 근데 요거는 아래쪽은 12평이잖아요. 1층하고 2층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배 차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한 250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250 받기는 어렵다. 200, 220. 보수적으로 보면 2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아까 제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200이면 곱하기 250 하면 5억. 그죠?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그런데 저는 어쨌든 지금 충분히 떨어졌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거 볼게요. 요게 낙찰 우리가 8월 달에 받고 9월 달에 잔금론 2층이에요. 2층. 제 이름이 어쩌다 제 이름 보기 힘든데 제 이름이 나왔어요. 그 100평, 105평, 21억. 이 대출을 한 18억 정도 받았어요. 네. 한 달 이자가 지금 마구 나가고 있어요. 네. 이제 지금 이제 뭐 잔금 넣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어쨌든 계속 들어올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곧 어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월세는 한 900 정도, 160씩 5칸이면 얼마예요? 그럼 800이네? 800 정도인데, 800, 900 정도인데, 어쨌든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요 물건의 문제가 뭐냐? 유치권. 그리고 관리비, 유치권인데 유치권자하고 제가 낙찰받고 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 안 한다고 봤어요. 현장 가보면 유치권자가 아무런 표시도 안 돼 있고 열쇠를 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열쇠를 관리인이 갖고 있고 아무 표시도 안 돼 있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공사한 그 사람이 공사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만나보려고 통화를 몇 번 했어요. 2번 통화를 했는데 내가 그런 압박을 안 넣었는데도 어쨌든 이분이 유치권을 이렇게 해줬어요. 낙찰받고 얼마 안 됐어. 저하고 전화 2번 통화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 통화도 할 이유가 없어서 이제 통화를 더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요 같은 사람이 1층도 똑같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1층은 누가 점유하나? 여전히 관리실에서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1층도 유치권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하고 통화를 2번 한 그분이에요. 그래서 유치권 문제 없다. 관리비는 조금 밀린 부담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금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층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 남아있는 거는 낙찰자가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게 1000만 원을 넘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해도 돼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다 알려드렸어요. 이번에는 경쟁자가 좀 있다라고 보는데 대출은 90%도 나오지 않을까. 워낙 외형상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뭘까? 유치권 문제 없고 관리비 뭐 어쨌든 조금 부담하면 되고 대출 받으면 되고 다 되는데 문제는 뭘까? 세가 나갈까? 세가 나갈까? 세 안 나가면 평당 1층이니까 2만원 2만원 해봐야 얼마 안 되네. 어쨌든 한 30만원 어쩌면 그 이상 관리비 내야 돼요. 비어있어도 대출 뭐 예를 들어서 4억 받았다 80만원 한 달에 100만원 이상 까먹을 거예요. 그죠? 세가 안 나가면 그러니까 과연 세가 나갈까? 어떤 업종이 나갈까? 근데 이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물어보면 귀찮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 안 하고 이게 변경되고 또 2층도 있고 지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는데 여기 앞에 맞은편에 중개업소가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귀찮아 죽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파트만 하는지 상가는 모른대요. 여기 아파트 그 중개하는 사무실이 한 6, 7개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우리 회원 누가 여기 사셨는데 분양받을 때 5억?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딱 더블 때 팔고 나갔대요. 작년인가? 그래서 이분이 이 상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연회원 누구라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래서 그 도움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어쨌든 아직 임대는 안 나가고 있고 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저렴하다.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 중에 1번 할 건가 2번 할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으로 갈게요. 잘못 눌렀다. 큰일 났네. 글을 누르고 그랬지.
왜 그걸 눌렀어? 자, 재건축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재건축, 재개발, 참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거 말고. 자,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원에서 그쪽을 통해서 돈 버신 분들이 많고 최근 들어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또 다시 성행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울에 지금 집이 모자라잖아요. 서울에 새로 집을 지을 만한 땅이 사실 없어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신도시 개발하는 게 몇 년 걸리잖아요. 물론 뭐 재건축 재개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이게 노후화거나 슬럼화된 데는 어쨌든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 가로정비 뭐 이래서 이제 소규모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지원하는, 그리고 이전에 했던 재개발 재건축을 다시 또 살리려고 하는 그런 쪽에 지금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무지 많아졌다. 근데 서울뿐만 아니고요, 지방에도 많아요. 무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돈이 되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확실히 돼야 돈이 되죠. 그게 진행을 한다 그래 놓고 안 하면 이제 이게 매물단지가 되거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소액을 여기 장기간 묶여둘 수는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만 하면 확 오르니까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안전장치를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될 가능성이 큰 곳, 금액이 크지 않은 곳, 혹 안 되더라도 어쨌든 임대로 좀 가져갈 만한 그런 것. 예를 들어서 뭐 빌라, 작은 아파트, 그죠? 예. 그런 위험을 좀 피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재개발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요, 가격이 올라서 여러분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사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 조금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투명하면 애를 먹을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정보, 노력, 발품, 여러분 쉽게 많이 얘기하는 발품, 검색 많이 해봐야 돼요. 손품,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하나만 하면 어떤 다른 투자보다도 수익이 높을 거라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아파트 투자가 어렵고 다른 거 투자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는 쪽이 어쩌면 여러분한테 가장 적합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차이를 공부해야 돼요. 차이가 심각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매로 낙찰받는 거는 특히 그래요. 재건축은 이미 이 사람이 조합원이다 아니다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어요. 이미 조합이 설립돼 있다면. 그래서 낙찰받았을 때 그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받냐? 아니면 이미 그 사람이 소유자가 조합원이 아니고 청산의 대상이라면 방법이 없어요. 재건축은. 나도 그냥 청산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재개발은 그렇지가 않아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여태까지 조합원이 아니었어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제가 오늘 책을 광고하려는 건 딱 타이밍이 광고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광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원의 강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이 책을 보고 있으니까. 열정이 넘쳐님이
팔천 재건축 재개발 책이 두 권이에요. 노란 책이 있고 빨간 책이 있는데 노란 책은 요보다 먼저 나왔고 두 권 다 보시기를 권하는데 돈이 아까우면 이것만 보세요. 2권. 근데 이 책값이라는 게 뭐 2만 원 안 넘어가잖아요. 예. 여러분 2천만 원, 2억 보시려고 하는 분이 2만 원 아끼면 안 된다. 어쨌든 책을 보셔야 돼요. 이 기본은 적어도 알고 하셔야 돼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예를 들어서 도로가 경매가 나왔는데 도로로 돈 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또 대박이 되기도 해요. 도로로 돈 버는 거는 그게 뭐 수용이 된다거나, 그죠? 수용이 돼서 보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게 재개발 쪽이면 돈이 돼요.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재건축은 또 도로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거든요. 네, 그런 차이점을 알려면 이 책을 다 보셔야 돼요. 자, 최근에 우리 학원에서 그래서 그런 재개발 재건축 쪽을 좀 깊이 있게 파자 이래서 그쪽을 공부하는 분들이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 만들어 놨는데 조금 전에 지워버렸네. 우리 학원 요즘 그 온라인 강의를 밴드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여된 밴드가 무지 많습니다. 많은데 어차피 요런 모임이 있어요. 있어서 여기 많은 자료들을 다 연회원들이에요. 자료를 올려놨는데 요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좀 파고드는 그런 모임이란 말이에요. 예.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시작하려면 일단 아까 기본적인 정보를 지식을 재개발이 뭔지 재건축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 뭐가 중요한지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언제 빠져나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물건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어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런 정보예요. 이게 정말 많은 정보가 여기 있어요.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 재개발 재건축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정비구역이라고 그래요. 정비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비구역 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 자료를 일단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전국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골은 재개발 재건축 없어요. 적어도 인구 한 30만 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으면 뭐 평택, 오산 정도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있겠죠. 지방 같으면 충주 이러면 재개발이 없을 거예요. 근데 청주는 큰 도시죠. 재개발이 있고 포항 같은 데도 재개발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항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포항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를 해서 어디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 그 자료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구역에 예를 들어서 뭐 수원 같으면 팔달 몇 구역에 재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이 설립됐다거나 아니면 뭐 관리 처분을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단지가 어느 정도 단지가 되고 위치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주변에 집값이 많이 올라야만 내가 미리 산 사람이 돈을 벌 수, 피가 많이 올라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데도 있거든요.
재개발해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면 그럼 피가 없어요. 그럼 투자한 수익이 없는 거죠. 이제 그게 또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예를 들어서 하나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포항의 어떤 장성동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조합이 설립됐다거나 추진위가 설립됐다거나 시공사가 선정됐다거나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럼 이 단계가 어디에 와 있나에 따라서 그러면 확실성이 높아지거든. 그러면 요게 진행을 하고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나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물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어떻게 찾을 건가? 그러니까 재개발 시작한 데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게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 현재 경매나 공매 나온 물건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제가 한번 부산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부산. 이거 아까 다 만들어놨는데 지워버렸네. 부산. 부산에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은 뭐 무지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관계 있는지를 여러분이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어떤 구역, 그죠? 그 다음에 그 구역을 알았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인지 아닌지, 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갖고 그래서 지도가 매우 중요해요.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 지도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제대로 효용성 없게 사용하는 거죠. 오래전에 그냥 자연취락이 돼서 뭐 도로도 삐뚤삐뚤하고 건물도 낡았고 골목도 없고 주변에 뭐 학교 넣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 전체를 다시 짓자 이거잖아요. 어쨌든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러면 거기 재개발 같은 경우 학교 들어갈 수 있고 도로 넓힐 수 있고 집을 높게 지어서 그 살고 있는 사람한테 다 주고 남는 집은 팔아서 이걸 사업비로 쓰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도를 보면 이런 데가 재개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데보다는 그죠? 삐뚤삐뚤한 데. 그리고 변두리.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도를 다시 바꾸자. 재정비 여기는 특히 좀 진행이 빨리 하는 스피드 있게 하는 다시 지어야 될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정해놨는데 이걸 다 하는 게 또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어디가 먼저 하고 또 이쪽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한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낙찰을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거나 이 물건을 샀을 때 한 1, 2년 내에 재개발이 된다면 대박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5년, 10년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역을 찾고 그 가능성을 찾고 시간이 걸릴 때는 임대로 가져가서 부담을 적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원을 잠깐 볼까요? 또 지워버렸나? 아니. 수원을 잠깐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관성구.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대략적인 느낌이 있어요. 지도를 보면 삐뚤삐뚤한 데는 그죠? 예,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반듯반듯한 데는 재개발 가능성이 사실 적다는 건데 여기가 고색동일 거예요. 수원역 뒤쪽 고색동 그죠? 이런 데가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야. 물론 여기는 추진하다가 지금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려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그죠? 이런 데는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데고 반듯반듯한 데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수원역 앞에 같은 데는 워낙 집값이 비싸고 복잡해서 또 가능성이 없어요. 어쨌든 그 가능성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알려주는 사이트, 유료 사이트니까 돈 들겠죠. 예, 어쨌든 저도 보고 있으니까 관심 있다면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오래된 사이트인데 구독션이나 지지 옥션이나 이런 데 밀려가지고, 이거 왜 잘 안 나와? 아이고, 내가 다 찾아놨는데. 인포케어. 뭔가? 어디? 요거? 이거? 아니면 바로 위에 저거 아니에요? 밑에. 그래요. 힘들어. 자,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 사이트를 옛날에 좀 봤었는데 최근에 안 봤는데,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을 다룬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왕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의왕에 지금 경매 물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카페에 올렸어요. 이걸 관심 가져보시라고. 네. 그런데 결국 다시 요거를 볼게요. 사건 번호가 1020. 1020. 참 이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한다는 얘기는 참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됐는데 이제 좀 구체화됐나 봐. 요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지도를 여러분 잘 찾아보면 이런 걸 보게 돼요. 의왕, 부고, 재건축 다 구역이에요. 가나다 다 구역 재건축 정비라 그래서 요거를 같이 재건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고 10년, 20년 동안 꼼짝도 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하면 수익이 없겠죠. 근데 과연 이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해야 돼요. 조합이 설립됐는지, 그죠? 그 전에 조합 추진위가 있는지, 설립이 됐는지, 그래서 시공사 정했는지, 뭐 관리 처분 받았는 뭐 이런 그 단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요게 의왕역이 가까우면서 여기 빌라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짓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를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이트를 보면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새로 생기는 데가 있고 하다가 뭐가 안 돼서 중간에 스톱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믿고 그대로 또 따라 할 수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서울을 볼까요? 서울에 어디든 다시 해야 돼요. 서울에 어디가 맞나요? 응? 영등포에 맞나요? 네. 지금 물건 현재 경매 나온 건 없다라는 의미고 현재 진행이 요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쨌거나 재개발하고 재건축 관련된 사이트가 무지 많습니다. 잘 찾아보면 여러분이 물건이나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별로 진행하는 게 없네요. 재개발이 많을 거예요. 왜 안 보이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잘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좀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선정해야 돼요.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그리고 거기 지역의 구역별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이 경매나 공매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를 잠깐 보는데 여러분 자료 없는 거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76469 이 동두천이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가 낮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지금 가격이 그대로예요. 일반 매매가나 경매나 그리고 이 가격의 흐름이나 변동이 없어요. 이게 확 올라줘야 되거든요. 이건 뭐를 말하나? 사업성이 없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 장래성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재건축 대상이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게 괜찮다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권리를 내가 취득하는 건데 이 사람이 조합원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된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 진행하는 거를 우리 회원님이 내가 카페에 올리려고 그러다가 좀 급하기도 하고 내용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서 안 올렸거든요. 오늘이죠. 오늘 17일 맞나요? 17일이죠. 여기를 재개발을 하는 거를 알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지도에도 나오지만 무지 큰 구역이죠. 어마어마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같나요? 성남에서 성남에 지금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는 건 아니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에 지금 빌라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자, 어쨌든 요게 지금 경매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경매 나온 게 있다고요. 그러면 요것도 그럼 여기 해당되나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구역만 알면 아까 제가 구역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구역만 알면 그 구역을 이렇게 지도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면 요 경매 나온 게 이렇게 보여요. 요거는 경매, 파란 거는 공매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제가 검색한 겁니다. 경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지금 방금 봤던 요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분이에요. 무지 적은 지분이죠. 119분의 14면 한 9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회원분이 제가 잘 아는 어떤 회원분이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게 지분이었어. 그죠? 이걸 2천에 낙찰 받으면 9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이 빌라가 1억 8천짜리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1억 8천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관련돼서 그렇게 올라가렸는데 실제 가격은 훨씬 더 할 거예요. 한번 3억, 4억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억도 안 되는 빌라가 3억, 4억이 왜 되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분이라도 낙찰을 받으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 또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입찰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같이 공부하는 분이 이제 찾아서 들어갔어요. 2억 4천짜리를 부산에 여기가 위치, 아까 거기하고 아까 앞에 봤던 그 위치하고 비슷해요. 그죠? 좀 전에 여기 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괜찮다고 그래서 입찰을 했었는데 가격이 고민되는 거예요. 2억 4천짜리를 얼마 쓰냐. 무지 고민했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얼마 세우는 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2억 4천짜리를 예를 들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4억 쓴 것 같아요. 예.
보기 좋게 떨어졌죠. 그러면 1년 전에 이런 물건이 일반 매물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2억 5천에 샀다면 더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에 재건축 돈 번 사람이, 재개발 돈 번 사람이 그래서 벌었다고요. 예.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찾아서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몇몇 분이 관심을 가졌고 또 몇몇 분은 현장 갔었어요. 10월 한 20일쯤 현장 갔어요. 현장 조사한 다음에 입찰하겠다고. 이게 1억 2,500짜리인데 이렇게 올랐어요. 가격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이렇게 올랐을까?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재건축 얘기는 있었어요. 오래된 아파트니까. 근데 이게 거의 확정되면서, 그리고 최근에 부산 집값이 오르면서 폭발적으로 오른 거예요. 그전에는 1억을 안 했죠. 1억 안 했잖아요. 그때 1억 했네요. 1억 3천. 근데 지금 인생 한 방에 이런 데서 한 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을 갖고 투자하는 분이 큰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결국 이 물건을 입찰하겠다고 가셨는데 취하됐어요. 왜? 딱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3억짜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냥 팔으라고 한 거죠. 본인한테 가서. 이거 다 떠안아도 되잖아요. 얼마 안 되거든. 한 2억 되나?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경매당하는 것보다 이제 불안하죠. 1억 2,500이니까. 누가 와서 2억에 팔래 이러니까 2억에 팔고 싶죠. 2억에 파는 거예요. 실제는 3억짜리인데. 어쩌면 2억 아니고 2억 5천에 팔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충분히, 그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하될 가능성이 있고 빚이 많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서 그냥 일반 매물로 내가한테 팔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결국 취하됐죠. 이 취하됐다는 얘기는 빚을 갚았다가 아니고 누군가가 샀어 해결했다 이렇게 봐요.